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로 자기소개해야 할 때, 첫인상.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딱 나설 수 있도록 완벽한 자기소개 방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국어에서는요, 똑같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도 누구랑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말투가 확 달라져요. 보세요. 친한 친구한테는 아주 편하게 안녕 하면 되지만 만약에 처음 만나는 동료다? 그럴 땐 격식을 차려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이 작은 차이, 이게 바로 한국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격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 거예요. 네, 한국어에는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존댓말과 반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면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딱 맞게 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이 기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인사말인데요. 이걸로 대화를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거죠. 자, 이 안녕하세요는요, 그냥 한국어 인사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장 표준적이면서도 정중한 인사법이거든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어른들 앞에서는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실수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쓰기에 정말 완벽한 표현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 영어의 nice to meet you랑 똑같은 의미예요. 처음 만난 상대에게 아주 정중하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두 문장이면요, 대화의 시작이 정말 근사해질 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내 이름을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한 문법이랑 격식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제 이름은 이라고 시작하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넣고 마지막을 이에요 또는 예요로 끝내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문법 규칙이 숨어 있답니다. 자, 그 규칙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름의 맨 마지막 글자만 딱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클처럼 마지막 글자에 받침, 즉 자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요를 붙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소피처럼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면 그렇죠. 예요를 붙이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한국어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이름 말하는 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될 거예요. 친구한테 말할 때,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할 때,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미팅처럼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의 차이가 딱 보이죠? 친구한테는 편하게 내 이름은 민수야 하면 되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제 이름은 민수예요 라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아주 격식을 차려야 할 때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의 이름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보통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충분해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나이가 많으시거나 좀 존중을 표해야 하는 분이라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름의 높임말인 성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을 깊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아요. 이제 인사하고 이름 말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우리 자기소개에 좀 더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볼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추가해 볼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배울지 보여주는 로드맵이에요. 먼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국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엔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을 공유하는 순서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국적을 말하고 싶을 땐 이 표현 한다면 충분해요. 저는 나라 이름에서 왔어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지금 바로 이 문장에
여러분의 나라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나이를 말할 땐 저는 저 나이 살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은지를 빨리 파악해서 서로에게 맞는 존댓말이나 호칭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를 말할 때는요, 꼭 한국 고유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정보. 직업을 말해볼까요? 이건 정말 쉬워요. 문법이 아까 이름 말할 때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내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학생처럼 자음으로 끝나면 이에요.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는 직업이다. 그럼 예요를 붙이면 끝나는 거죠. 훌륭한 자기소개는 단순히 말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진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존중을 표현하는 태도와 문화적인 예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이 세 가지 규칙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인사할 때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존중을 표현하고요. 둘째, 서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름보다는 직함을 부르는 게 예의예요.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 이건 상대를 아주 깊이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손한 태도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멋지게 합쳐서 아주 인상적이고 매끄러운 자기소개를 완성해 볼 시간이에요. 자, 한번 완성된 자기소개 예시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프랑스에서 왔고 26살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배운 모든 표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서 하나의 완전하고 정중한 자기소개를 만드는지 잘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진짜 중요한 황금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맞나? 확신이 안 설 때. 그럴 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문장을 요로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마법 같은데 친절함이랑 존중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요. 이제 실제 세상으로 한번 나가서 직접 써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으신가요? You are doing great. Don't stop. Subscribe and watch the next video.